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의 장유리나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돈이 풀리다 보니 간밤 미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도 정부에서 추경안 발표 등 정책과 더 돈으로 시장을 밀어 올리는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 여전히 좋습니다. 조선주들 카타르 LNG 발주 소식으로 백고동 소리를 울렸고요. 또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제약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금융주들의 선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 시장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종목에 관한 고민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타파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실시간 종목 상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스크립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은 홈프로 딱 3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익 많이 낼 수 있도록 홍프로 프로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프로님 나와주셨습니다. 홍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복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러한 원동력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유동성 장세로 저번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기는 한데 예전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상승 방향으로 코스피는 일단 2100까지는 갈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게 철강 조선주가 오늘 강한 상승세로 나오면서 이제 금융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화정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는데 정유까지 만약에 끝까지 가게 되면 일단은 유동성 장세의 어느 정도는 조정 장세로 바뀔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그 무역 보복 조치로 미국산 농수산물 관련해서 수입 중단 조치를 오늘 내렸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악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악재에는 둔감해지고 호재에는 좀 약간 반응이 좀 강한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홍콩 국가보안법 둘러싸고 지금 문제가 아마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홍콩이 일단 금융의 메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동안에 어떤 좀 약간은 이득 보던 부분이나 아니면 무역 갈등에 대한 걸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 뭔가 제재 조치가 나오게 되면 불안 요소가 깔리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코스피는 2100 부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살펴보고 왔습니다. 유튜브로 저희 소통 가능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시간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들도 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슈 특징주 중에 오늘은 조선주가 빠질 수가 없어서 삼성중공업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 관련해서 일단 어마어마한 금액 23조 원 이상. 근데 지금 본계약 아닙니다. 본계약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 카타르가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다 보니까 증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국내 조선사의 호재 이슈입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금일 되게 강한 시세를 내고 있고요. 3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은 향후에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만약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까지 나온다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주가 회복은 어느 정도 나올 거로 예상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금일 일단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27%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7.87%인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진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500원 전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까지 일단은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제가 진입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이 점은 꼭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5,300원이면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300원 부분부터 분할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위에 건원 6,300원 돌파로 좀 중장기 관점으로는 7,000원까지 조금 보시고 대신에 이 종목은 대형주다 보니까 기관 외인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 프로님, 조선주들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하락 추세였잖아요. 이런 모멘텀 받고 조선주들 앞으로 좀 나아질 그림을 예상해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지 시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분기 때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23조니까 100대 정도 그러니까 수주 100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00척을 한 번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도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또 임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 상태에 따라서 향후에 만약에 2분기 실적은 아직은 제가 볼 땐 별로고 3분기 때 만약에 어느 정도 그 흑자 전환 되면서 좋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관심 가져도 저점 매수해도 그 이익이 예전처럼 뭐 위에 10,000원, 20,000원 그런 50%, 70%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한 30%대 내외는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 프로님의 의견도 잘 들어봤습니다. 조선주들 현재 좀 피로감에 대체로 좀 캔들이 음봉인데요. 조선 기자주 관련주는 시세 많이 내고 있습니다. 조선선제 52주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또 종목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 프로님? 오늘 되게 국내 분들이 아는 종목입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지금 제가 가져온 이유는 기존에 맨 처음에 그 밑에 하단에서 9만 원대는 제가 10만 원 부근까지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지금 10만 1,000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공장 가동이 중지가 됐고 판매 중지까지 된 상태에서 미국과 그 유럽의 산업 수요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제네시스 브랜드 효과로 좀 더 하반기에는 그 효과를 또 톡톡히 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굳건한 내수 시장, 그러니까 내수 점유율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 대비는 그 실적 대비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반등이 가능하고 또 그 지금 주가로는 되게 저평가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3분기부터 해외 공장도 재가동이 되면 현대차 또한 또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 가이던스가 또 원위치로 된다면 뭐 큰 수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적정의 수익은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 위치로 보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현재 10만 1,000원인데 저는 10만 원 초반대 같으면은 지금 공략이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를 10% 위에인 11만 원 돈 초반 그리고 만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제대로 돌아온다고 하면 상당 고점인 12만 원까지는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단 93,000원 이탈하면 하단으로 많이 일단 이탈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굳건한 내수와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주가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스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요. 3분기 해외 공장 가동률 정상화될지는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여러분 속 시원히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문의 바라겠고요. 스크립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 홍프로 딱 3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매일 방송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한 공략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바로 팜스토리입니다. 이 종목 돈육 관련주인데요. 배합사료, 양돈사육 그리고 도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월 13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와우! 최고 수익률 무려 41.12%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 나미나미 모나미입니다. 잘 알다시피 애국 관련주인데요. 일본 측이 답변 시한을 넘기면서 한일 분쟁 재점화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오늘 오후 대응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입장 발표를 앞두고 급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14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68.44%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애국 관련주 신성통상 만나보겠습니다. 유니클로 의료대체 관련주로 지오지오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외 생산 기반 시설 안정화의 브랜드 리뉴얼 그리고 상권 개발 등으로 실적이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 5월 14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5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비세미콘 만나보겠습니다. 여전히 아이돌의 대세는 BTS입니다. 엘비세미콘은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 상장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빅히트엔터의 상장 이슈로 시장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멤버 슈가의 신곡 발표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5월 27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공략주들 홍프로님의 길을 팍팍 받아서 수익률도 높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쩜 이래도 수익률이 잘 나는지 홍프로님 새삼 궁금합니다. 비법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스케줄 매매입니다. 그래서 기사나 그런 걸 보면 조금 제가 향후의 스토리나 그런 거를 좀 예상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사실 모나미는 제 상상을 좀 벗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일본에서 아예 어떻게 보면 일본 뉴스 때문에 제가 어제 언급드렸듯이 뉴스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좋다. 근데 이제 언급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아베가 좀 저희를 도와준 게 아닌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스케줄 매매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그러니까 단발로 소멸되는 게 있고 향후에 이제 저희가 그 뉴스에 대해서 예측해서 더 이제 이슈를 몰고 갈 수 있냐 그 부분을 따지는 건데 그래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삼겹살 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때 처음에 얘기하고는 맞아요. 사실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일단 육개고기 공장 하나 문제가 생기면서 삼겹살 값이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또 하나는 여름이 되면 한국 사람들 휴가할 때 삼겹살 꼭 먹는다. 그래서 삼겹살 가격이 폭등을 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슈가 되면서 이제 한 건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고점은 약간 2틱, 3틱 차이로 못 찍었습니다.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1,520원인데 음봉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조금 모자릅니다. 위치로 보시면. 근데 이제부터는 1,500원대면 어차피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인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트레이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실시간으로 매매 가능하신 분만 대응을 하셔야지 분봉 보시면 대응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밑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하단이 1,300원이 이탈이 되면 전량 익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팜스토리는. 전략 익절 대응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나미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 수출 규제 해제 조치를 사실상 좀 거부한 상황이죠. 우리 정부 오늘 오후에 또 대응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WTO의 제소 절차를 좀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프로님 어제 오후장부터 급등을 했고요. 모나미랑 또 신성통상 역시 오늘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될 종목일까요?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밑에서 말씀드릴 때는 그 시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일, 30일까지 기한인데 저는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대답 안 한다. 근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종목이 급등을 하는 건데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수익률이 되게 많이 나온 건데 지금 위치로 보시면은 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장대 항목 나왔던 5,900원까지 대응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만 차익하시고 나머지를 5,900원까지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지지선을 말씀드리면 만일에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4,900원 정도가 이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뭐 비중을 한 70% 이상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상단을 노리시는 전략으로 하시고 단 일본의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 부분을 좀 체크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색창에 한 번씩 가끔 보시면서 아니면 또 속보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뉴스가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 종목이 되게 거칠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속보 나왔습니다. 정부 일본 규제 수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하겠다라고 나왔으니까요. 관련 이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성통상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 주가 계속해서 흐름 좋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직전 고점까지는 갔는데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좀 더 1,800원대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제 말대로 재소하니까 또 출렁됩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런 재료주들은 무조건 고점을 노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재료가 나왔는데 나는 이 종목을 10% 더 먹을 거야. 그러면은 탈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맨날 분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매매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매매가 좀 느리시거나 좀 매매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 말로 수익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적절한 차익과 익절 가격을 꼭 준비하셔가지고 만약에 이탈이 됐을 때 매도하고 올라가면 그건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수익에서 매도하는 거니까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요. 현재 지금 분봉 보시면 물량 확 들어왔다가 지금 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이 한 1,550원 정도니까 만일에 하나 1,520원, 30원대까지 이탈하면 전량 익절하고 하단에서 받을 생각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단에서 30%대 올라온 종목들은 트레이더 분들만 접근하셔야지 어떤 룰을 갖지 않고 매매하시면 내려갔을 때 매도 못 하시고 그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제가 최종 가격은 1,800원을 예측을 해드리는데 1,530원이 이탈되면 전량 익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통상 최종 가격 1,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LB세미콘입니다. 이 종목 기관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도 급등 움직임입니다. 이때 좀 홍프로님 시세 차익을 챙겨갈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갈지 고민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9,000원 넘었을 때 기존의 저점에서 상단 올라가는 자리로 가면은 지금 한 17%에서 18% 선에서는 절반 정도 끊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아무래도 지금 차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BTS 관련주가 다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저도 좀 의아한 게 지금 뭐 키스트랑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한데 종목이 제가 LB를 그때 말씀드리면서 이 방탄 때문에 손해본 종목이다. 회사 실적도 좋은데 방탄으로 엮여서 계속 뭐 그쪽에서 콘서트 한다고 그랬더니 급등했다가 근데 원래 대장주 최근까지는 DPC였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잠깐 DPC랑 차트 확인해 보시면 DPC가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지금 차트 보시면 DPC가 다중고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먼저 움직였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삼중 천정으로 돼 있는 종목은 돌파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10에서 15% 그냥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포커스를 잡은 게 그래서 종목을 LB세미콘이 실적도 좋고 반도체 또 지금 후광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접대 제가 저번에 얘기해드린 EUV 투자 관련해서 지금 강력하게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인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LB세미콘은 보유자 영역이고요. 만일에 분봉으로 보시면 8,200원까지 오면 재진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손절 대응이 가능하시면서 트레이더 관점을 하실 분들은 8,200원 정도 기다려 보시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만일 현 위치에서 9,200원이 돌파가 되면 상당 고점 부근인 9,9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몫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시크릿 공략주에 대한 대응 방안도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나이스한 공략주들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에 대한 판단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이스한 공략주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홍프로님의 또 수익률 많이 낼 수 있는 공략주는 어떤 게 있는지 홍프로님 오늘 공개 공략주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사실 제가 2달 동안 이제 공략주로 내드리고 나서 안 올라간 종목이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투사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창투사 관련주가 이제 안 오른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세가 10% 미만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10몇 %까지 갔었고 대성창투는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로 그때 추천한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오늘 추천은 창투사 관련주를 일단 지금 정부에서 오늘 나온 코멘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벤처 투자문 열린다. 벤처 지주회사 요건 완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국내가 지금 그 금산분리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산업은 분리해야 된다. 어떤 얘기냐면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모건 스탠리나 그런 회사들은 원래 철강 회사나 엄청 큰 대기업이 금융사로 전환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그런 법안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이 지주회사 아래 벤처캐피탈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창투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련주가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회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결성, 운용 등 주요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지속적인 중소벤처 M&A 펀드를 결성해서 운용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확보 중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적인 조합은 11개고 운영 자산은 7천억 정도로 그러니까 창투사는 사실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 운영 자산은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는데 상상 이해로 보통 창투사 돈 많은 데는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별도로 네이버나 그런 쪽, 그 다음이나 그런 쪽에 카카오에 좀 공부를 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알려드린 TS 인베스트의 먼트는 지금 차트 위치상은 현재 가격이 2,675원입니다. 차트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1차 상승 나온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로 보시면 3,100원대가 맞고요. 위치로 보시면은 분봉상 지금 약간 지금 눌림이 나오면서 돌아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가를 공략가로 일단 예시해 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는 한 2,600원 초반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위로 올라갔을 때 제가 1차 목표가를 항상 10% 정도 잡는데
2,9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2,9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요. 만일에 하나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상단 목표가는 3,200원대, 3,200원대로 일단은 여러분이 대응하시고요. 하단 손절가를 제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2,360원이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나이스 공략주로는 TS 인베스트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크릿 공략주는 또 뭘지 항상 기대가 됩니다. 힌트가 된다면 좀 큰 힌트 하나만 딱 주시죠, 홍 프로님. 일단은 앞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2006년에 10월에 이제 중소기업 창업 지원 관리법, 그러니까 되게 깁니다, 용어가. 근데 이거 설명해 드리면 사실 상장하기 앞두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바이오 쪽에 보시면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좀 돕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회사에 뭐 만약에 투자금을 50억을 넣고 지분을 취득한 다음에 상장하면 상장 차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의 회사들을 창업 투자 회사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열 회사가 지금 동사 포함해서 9개고요. 상장사가 1개사, 그리고 비상장사가 8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로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 가능한 회사에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역전사함을 두고 있는 회사고요. 아까 그 장앵커님이 물어보셔서 제일 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오팩트라는 회사의 그러니까 상장사입니다. 투자 회사니까 찾아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네오팩트의 투자 회사다라는 또 큰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사실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는 샵 3772번으로 문의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드리고 있거든요. 시크릿 공략주 원하신다면 홍프로 딱 3글자 보내주시고요. 지금 비도 오고 살짝 졸릴 시간인데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수익 내고 싶다 하시거나 또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 샵 3772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계속 이어가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제 시간 됐습니다. 샵 3772번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부분도 함께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 포트 잘 짜드리겠습니다. 벌써 유튜브에도 에이스킴님이 우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유리나님 이라고 또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 와주시고 계신데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8727번님 사연입니다. HLB 생명과학을 들고 계시네요. 비중은 30%고요. 매수가가 19,350원입니다. 지금은 또 소폭의 수익권에 계시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또 수익 날 수 있을지 홍 프로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좀 어떻게 볼까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지금 ACCR 그 아마케 미국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해갖고 움직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온라인 아마케가 이번 달 22일부터 24일까지로 지금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HLB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는 괜찮고요. 그리고 또 그 이슈에 따라서 지금 종목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좀 도드라집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도드라집니다. 지켜보시면 투신이 어제부터 매수는 들어왔는데 기존에 매수세가 더 많았는데 뭔가 지금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외국인이 오늘 문제는 아까 급등했을 때 아마 단기 차익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금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봉으로 보시면 조금 헷갈리십니다. 근데 분봉으로 보시면 직전 고점 자리에서 아마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1,000원대에서 음봉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 떨어졌는데 비중을 조금 관리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차트가 이탈되진 않았으니까 우려하지 마시고요. 1차 급등 나오면 제가 목표가 설정해 드리는 게 21,000원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0원 부근까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고 급등했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장대 한봉의 중간 가격인 23,5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 단 하단이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보다는 좀 밑에 설정인데 18,800원 이탈하면 비중 관리하시는 걸로 전략식을 제시해드리는데 지금 이번 달 말 가면서 시세가 더 강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727번님, 비중 관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8066번님의 사연입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5,950원이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현재 보니까 지금 살짝 또 손실권에 계십니다.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요.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홍 프로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추억의 종목인데 네오위즈 하면 그 피망 옛날 게임하고 좀 해보셨어요? 예, 전 다 해봤습니다. 게임을 워낙 좋아해서 NC 걸 많이 하긴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미삼아 어차피 제가 또 이 업종에 있다 보니까 한 번은 경험해봐야 그래서 조금 알기 때문에 하는데 게임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이슈를 받을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했을 때 그 조이시티하고 넥슨 GT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서 좋긴 했는데 실적에 관련된 거는 지금 오늘 리포트에는 올해 아마 전 세계 시장이 20조가 넘는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부 내에서는 게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제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게임들이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게임주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진핑 주석 방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판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끼리 얘기는 IP 발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가 높은 건 아닌데 종목이 단기 반등한 다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단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잠깐 기간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기간 수급이 많지는 않는데 원래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다 보니까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안착돼야 될 부분이 15,500원입니다. 15,500원 올라가면 지금 강한 흐름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15,500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청자분이 보셔야 될 건 15,500원 올라가면 일단 수익 실현을 17,000원대 부근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게 제가 일단 예측은 한 거지만 분봉의 30분봉 보시면 하단은 이탈했지만 아직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5,500원이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위치가 제가 왜 기억하냐면 이런 종목들의 맥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차트 위치를 보시면 꺾이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면서 아마 실망 매물이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500원 안착이 되면 상방향으로 1차를 17,000원 보시고 상단으로 갔을 때 고점을 19,000원까지 보시긴 하는데 약간은 지금 분할로 대응하시면서 그래서 이럴 때 헷갈리시면 4등분 해가지고 찍어보셔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000원 부근까지 제가 예측한 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점을 노리시더라도 조금은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단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조심해야 될 자리가 지금 14,000원 초반권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종목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066번님, 15,500원 올라가면 강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수익 실현 17,000원대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다음으로는 0830번님의 ICD 보겠습니다. 비중은 10%고요. 매수가는 18,850원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복구에 대한 가능성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홍 프로님, 손실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저번에도 이제 몇 가지 제가 원익 IPS하고 QNC 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또한 지금 OLED 쪽 관련주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향후에 이제 삼성에서 투자설이 나왔는데 이번에 평택 투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될 게 메모리하고 낸드 뭐가 차이냐. 메모리는 컴퓨터를 끄면 그냥 그 저장 안 되고 꺼지는 그 부품 쪽이고 낸드 프레시 쪽은 컴퓨터를 꺼도 저장 장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인 상식이긴 한데 그냥 생각해 보시면 메모리보다는 낸드를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 퍽 꺼졌을 때 안에 자료 다 날아가면 기사 쓰던 사람들 진짜 화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낸드 프레시에 대한 향후의 선호도나 그런 게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EUV가 이제 고성능 쪽 만들 때 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할 때 조금 제가 깊숙이는 안 보더라도 기본적인 건 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걸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평택이 뭐가 다르냐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공장에 다 세웁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절대적으로 라인에 공정이 복잡하게 엮이는 건 안 합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평택은 클러스터는 10조 가까이 투자하면서 4가지 품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예측한 대로 가을이 돼야 시세가 좀 강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실적은 워낙 완벽한 회사인데 문제가 아마 수급이 좀 꼬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리는데 수급 확인해 보시면 지금
외국인 기관 형님들이 계속 지금 한 달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실 겁니다. 개인들은 지금 계속 사고 있고, 근데 무조건 안 좋지는 않는데 문제가 코로나19로 좀 많이 손해를 보는 게 IT 쪽인데, OLED는 왜냐하면 장비나 앞으로 소재 부분이 성장성이 있긴 한데 본격 투자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상당 구간에 17,000원대 넘어가면 시청자분 매수가 이상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실 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을 좀 저기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분봉도 수렴해서 이게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손실률이 높으니까 짜증이 날 뿐이지, 위치로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그래도 16,000원대 후반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수급이 약간 꼬이지만 않으면 거기 올라오면 사실 이슈만 붙으면 한 방에도 매수가 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비중을 늘리는 거는 조금 지켜보는 게 맞긴 한데 사실 가능한 자리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15,000원 초반 가면 저 같으면 비중을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려버리면 지금 매수가가 확 내려오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시면 상단 갔을 때 일단 19,000원이 되게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대로 17,000원대 초반권 넘어가면 19,000원 후반권 노리시면서 향후 전략을 좀 시간을 두고, 다음 주가 중요하니까 위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점은 다음 주가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향후 또 전망들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798번님, 핫한 종목입니다. 오늘 조선선제 보겠습니다. 매수가 10만 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국내 피복용 접봉 시장 점유율 1위 또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사신 것 같습니다. 수익권에 계신데 이 시세를 많이 냅니다. 거래량도 좋고요. 어떻게 볼까요, 홍 프로님? 오늘 또 매도해야 될까요? 사실 회사를 설명드리면 이게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선박이 이제 건조하기 위해서는 용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용접 재료 생산하는 회사인데, 저도 사실 조선선제는 거의 세력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업종으로 보기에는 회사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판단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10만 원이면 거의 그러니까 예전 말로 상 따라잡기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치에서는 정고점이 돌파가 됐습니다. 차트 위치 보시면 일단 회사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10만 원이 지금 99,000원대가 정고점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개파락 나오면 제가 이제 보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4등분으로 쪼개면 상단이 96,500원입니다. 96,500원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92,000원이 이 지금 상한가 간 자리에 센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기억하셨다가, 아니면 이 기능이 있습니다. HTS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10만 원이 돌파가 된 부분이니까 내일 보시면 직전 고점으로 갔을 때 시초가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11만 원대 이상에서 만약에 출발하면 시청자분이 상단 노리시면서 12만 원을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 목표가 드리는 겁니다. 단 11만 원에서 출발했는데 밑으로 흐르면 10만 7천 원이나 6천 원 깨지면 전량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까 왜 9만 6천 원을 말씀드렸냐. 개파락 출발하면 대응 안 다실까 봐 제가 지금 나눠드린 겁니다. 가격을. 그러니까 이 가격은 기억하셨다가 일단 최종 목표가는 12만 원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798번님, 두 가지 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시다가요, 또 어떤 부분 고민되는 거 있으시다면 다시 또 문의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재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3940번님, 메디포스트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꽤 많네요. 60%, 그리고 매수가는 18,700원입니다. 현재 주가 보니까 수익권에 계신데요. 현재 강세 움직임 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 프로님, 메디포스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가격이 지금 18,700원이면 이 주식이 지금 18,700원을 내려간 적이 없는데, 일단은 현재 가격으로 그냥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격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31,200원이고 예전 가격을 아무리 봐도 지금 예전의 가격대로 보시면은 지금 10년 전 가격인데 리뷰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현재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치로 보시면 31,150원인데요. 상단으로 갔을 때 1차적으로는 지금 33,000원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33,000원 돌파가 되면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최대 목표가는 35,000원 전후로 일단 설정을 해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 구간에서 사실 만약에 이분이 뭐 2만 원대 매수가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28,000원대 이탈하면 안 되니까 29,500원을 익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 가격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 위치대로 설명해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위치로 보시는 거는 상단은 36,000원이 지금 이 주식의 2년 평균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나 보시면 최근에 매수세가 연기금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세가 많다가 최근에 좀 포지션이 바뀐 거는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940번님, 매수가가 조금 애매모호해서요. 기준가를 좀 설정해 드렸는데요. 그래도 나 궁금한 부분 있다라고 하시면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695번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KG 이니시스 가지고 계시네요. 비중은 25%고요. 매수가 25,800원입니다. 지금 살짝은 손실권에 있는데 어떻게 좀 복구를 해야 될까요, 홍 프로님?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전자지불 결제업인데 그냥 은어로 피지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한동안 저희 출연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엄청 좋아한다 그랬는데 문제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좋아한다니까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오른 이유는 장한컨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우리가 쇼핑하고 이마트도 쓱닷컴으로 자꾸 시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불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이슈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고 또 하나는 회사들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구축을 해놓으면 이 회사들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성장성은 좋은데요. 25,800원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차트 위치 보시면 상단 고점에서 쌍봉을 찍고 나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세가 안 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전 가격 돌파해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추세 이탈로 보면은 간략하게 그냥 저희가 차트 쓰는 방법으로 봐도 시청자분이 매수가 조금 높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기간 수급을 잠깐 보시면 매도세가 최근에 눈으로 보셔도 매도 쪽이 많았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매도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편이고 최근에 기관은 매도하다가 매수세로 좀 전환은 되고 있는데 매수세가 예전만큼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대응 방법이 조금 디테일하게 좀 봐드리면 위치상 보시면은 장기 입형이 깨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분 봉으로 제가 항상 추세는 봐드리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23,000원 종가로 이탈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상단으로 갔을 때 24,500원 그러니까 현재 일봉 차트로 보시면 24,500원이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4,500원 돌파하면 상방향 보면서 일단은 저는 수익보다는 좀 빠져나오시는데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0원대 초반권으로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만일에 하나 수익이 나서 만약에 위로 더 간다면 더 좋겠지만 26,000원대 초반권 넘어가면 보입니다. 27,500원이. 그러니까 이 가격대로 설정을 하시고요.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0원 초반권 깨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보폭이 짧다 보니까 손절가를 제가 장대항공 상단인 22,8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695번님, 수익보다는 좀 탈출 전략에 조금 더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다음으로 2231번님, 이월드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10%고요. 매수가 4,600원인데요.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복구할 방법 좀 제시해 주시죠, 홍 프로님. 사실 제가 일단 좀 자제하는 종목이긴 한데 왜냐하면 회사는 일단은 이월드가 이랜드 파크 쪽에 관련 회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회사는 이낙연 총리, 전 총리 관련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래 방송하면서 정치주 관련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는 편이긴 한데 1차적으로는 이 회사는 아마 저기도 있습니다. 매각 이슈도 가끔 나오니까 이 부분은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랑 조금 연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9일이 아마 변경되지 않는다면 확정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조회 안 하고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유의 종목들을 그러니까 공략하거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항상 스케줄을 꼭 머리에 꿰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보시면 시세가 한번 났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약간은 지금 등락권입니다. 차트로 보시면 등락권에서 전고점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떨어진 자리 그러니까 6,100원대 못 가고 약간 그 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0원 초반권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등락 정도지 종목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분봉으로 보셔도 아직은 그냥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으로 내려가면 지지선이 4,400원 초반권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상단 갔을 때 기존에 아마 수익권을 갔을 거라고 예상은 드는데 4,700원인데 제가 1차 목표가 설정을 5,100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상승 나올 때 이렇게 1, 2% 오르진 않습니다. 세게 오르기 때문에 5,100원을 설정해드리고 만약에 강한 흐름이시면 제가 이제 차트 위치로 봐드리는 거는 5,600원 초반권, 5,600원 초반권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고 단 하단에 4,15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150원은 꼭 지키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분할 전략으로 가신다면 스케줄 매매가 가능하긴 한데 시세가 날려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 거래량이 예전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들어올 때 만약에 궁금하시면 다시 질문하시면 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23 하나번님, 인맥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도 정치 이슈 스케줄을 잘 파악하셔야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35 하나번의 나무기술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이요. 전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감도 있으신 것 같고요. 100%입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3,500원입니다. 정부의 또 한국판 뉴딜 기대감으로 5G주 상승했었죠. 또 그리고 나무기술도 삼성전자 5G 관련 공급 업체로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지금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수익 잘 낼 수 있을까요, 홍 프로님?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아주 소형주 중에는 일단 흑자냐 적자냐 가지고 좀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1,124억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1,100억 정도 되는데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소형주들은 대주주 지분율을 꼭 확인하십시오. 이거는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이 너무 적으면 약간 불안 요소도 있으니까 일부러 제가 이거는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기술을 잠깐 말씀드리면 크라우드 네거티브 통합관리 시스템 회사고 NCC 관련도 있고 그러니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뭐 가상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력이 좀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플랫폼 칵테일이라는 거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인기도 꽤 있는 것 같고 한데 문제는 비중이 100%입니다. 금액이 얼마신지 모르겠는데 몰빵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차트 위치상은 상방향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 언제 시청자분이 매수한지를 제가 모르니까 그 부분은 3,500원이면 아무래도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3,500원을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인데 상단 갔을 때 사실 쌍봉이면은 그리고 수익률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 가시고 대응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분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번 주 중 한 금요일, 목요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000원 올라가면 상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위치 자체는 아직 아름답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평 배열이나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평선을 그렇게 중시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평선을 주로 보시니까 근데 이런 종목 보실 때 제가 팁을 드리면 장대 양봉 나온 거를 꼭 보십시오.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물량이 실렸냐 안 실렸냐. 근데 떨어졌을 때 그렇게 물량은 실리지 않았고 이쪽에서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를 4,450원을 저희 지정해 드리고요. 이번 주에 4,000원이 안착이 되면 윗방향으로 4,450원 그리고 상단 목표가를 4,800원 사이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100%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4,450원 넘어가면 조금 조절하시고 상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최대 목표가가 왜냐하면 여기 고점이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고점 있으니까 이 부분 돌파는 시청자분이 돌파되면 5,000원 보시는 걸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호 하나하나번님,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중 축소와 함께 장대 양봉 나오면요, 물량이 실렸는지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9579번님의 서원인텍 볼까요? 비중 10%고요. 매수가는 7,674원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홍 프로님, 좀 어떻게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좀 약간 욕하는 종목입니다. 안 움직여서. 근데 이번에 파이팅하게 나왔는데 시청자분이 아무래도 대응이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쪽 관련주고 삼성전자 1차 밴드인데 제가 예전에 볼 때 그러니까 종목군들이 저희가 볼 때 이제 뭐 잘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걸 좀 판단하는데 이 종목이 예전에는 진짜 물 떠놓고 기도해야 움직이는 그런 류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원래 회사는 되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시세가 좀 너무 안 움직였는데 최근에 파이팅이 되게 대단하게 나왔는데 5G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아무래도 지금 코멘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좋은 이슈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8,000원대 갔는데 그러면은 지금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밑에서 매수하셨는데 올라가서 매도를 안 하신 건지는 모르니까. 근데 최근 모습은 조금은 좀 조정을 겪어야 될 것 같고요. 금일 안 좋습니다. 금일 위치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위치로 보시면은 30분 봉상 지지가 나오고는 있는데 중간에 한번 그 투자 유인화 걸려서 이렇게 점으로 나온 게 30분에 한 번씩 매매되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수렴하고 옆으로 움직이니까 1타 지지선을 말씀드리면 6,600원 전후, 그러니까 6,500원대 후반권으로 보시고요. 상승했을 때 올라가면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를 넘어가긴 할 겁니다. 근데 8,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정하시고요. 그게 넘어가면 지금 자리상은 상단 목표가가 왜냐하면 기존에 8,400원이 옛날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올라갔을 때 비중을 좀 조절하셔가지고 수익 보시고 나오시고요. 단 지금 6,300원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지금 5,0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579번님, 1차 지시선은 6,500원 후반대 그리고 8,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양시장 주가도 좋고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반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